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친구들. 이번 실험을 함께할 도영쌤. 민수쌤이에요. 도영쌤, 오늘은 어떤 수업을 진행하시나요? 네, 이번 실험은 무게중심을 찾아볼까요? 아슬아슬 독수리 만들기 실험입니다. 그럼 이제 수업을 하러 가볼까요? 고고고.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친구들. 오늘 수업은 무게중심을 찾아볼까요? 아슬아슬 독수리 만들기예요. 무게중심 얼마 전에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3주 전 수업에서 무게중심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했던 게 기억이 나죠. 저번 시간에 무게중심이 무엇인지, 받침점의 개념, 그리고 무게중심을 실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시를 중심으로 하여 수업을 진행했었어요. 오늘 수업은 그때의 수업 연장선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번 수업을 못 들었던 친구들이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번 수업을 전혀 따라오지 못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요. 선생님이 저번 수업 내용도 살짝 복습을 해주며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예요. 첫째, 원과 직사각형, 삼각형 등의 도형에서 무게중심을 찾을 수 있어요. 둘째, 대칭이 아닌 도형에서 무게중심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지난 시간 복습을 살짝 해볼게요. 무게중심이란 무엇이었죠?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했었죠? 맞아요. 중력이에요. 중력에 의해 생긴 무게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무게중심이라고 했어요. 이 무게중심은 물체를 어떤 곳에 매달거나 받쳐주었을 때 수평으로 균형을 이루는 점으로 이해도 좋아요. 그러면서 저번에 받침점의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소를 예시로 하였기도 하였죠. 받침점에 가까울수록 작용하는 무게가 감소하고 받침점에 멀수록 작용하는 무게는 증가하였어요. 무게중심을 이용하는 사례로는 시소, 팽이, 오뚜기 등을 들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은 어떤 것에 관한 것이냐고요? 바로 무게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원, 직사각형, 삼각형 등의 여러 도형에서 무게중심을 찾아보도록 해요. 먼저 원과 직사각형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처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이 있을 때 어디를 아래에서 받쳐야 쓰러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모든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인 원의 중심이에요. 정사각형의 경우는 어떤가요? 정사각형에서는 두 대각선이 만나는 점이 정확히 이 사각형의 중간이 되겠죠. 직사각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혹시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차이를 아시나요?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의 길이가 끼리끼리 같으면 직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합니다.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것도 어쨌든 마주보는 변들끼리의 길이가 같은 것이기에 직사각형인 것이죠.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칭인 형태를 가진 이 원과 직사각형은 무게중심을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따로 방법을 알려드리지 않아도요. 자, 이제 삼각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각형도 전체적으로 대칭적인 형태를 가졌으므로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삼각형들을 보시겠어요? 모든 방향으로 대칭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정확하게 어디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렵죠. 자, 어떤 삼각형이든 우리는 무게중심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중선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중선은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과 그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을 뜻합니다. 꼭지점 A에서 마주보는 선분이 무엇이죠? 네, 바로 점 B와 점 C를 이은 선분인 선분 BC죠. 선분 BC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는 점을 중점이라고 하고 선분 BC의 중점은 D가 됩니다. 꼭지점 A에서 대변 BC의 중점인 D를 연결한 선분 AD가 바로 중선이 됩니다. 꼭지점 A뿐만 아니라 꼭지점 B, 꼭지점 C에서 모두 이렇게 중선을 그릴 수 있겠죠. 꼭지점 B에서는 대변 AC의 중점 E에 이은 중선 BE를, 꼭지점 C에서는 마주보는 대변 AB의 중점 F에 이은 중선 CF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개의 중선이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삼각형의 3개의 꼭지점에서 각각 하나씩 중선을 그렸으니까요.
이 세 개의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세 변이 만나는 교점이 바로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무게중심을 찾아보았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성질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길이를 각 꼭지점으로부터 2대 1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자, 선분 AD를 볼게요. 꼭지점 A가 있고 여기 점 G가 우리가 방금 찾은 무게중심입니다. 점 D는 선분 BC의 중점이었고요. 바로 꼭지점에서부터 무게중심을 연결한 선분인 AG의 길이가 무게중심 G에서 중점 D를 이은 선분인 GD의 2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2대 1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무게중심을 찾기 위해서 세 개의 중선을 모두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의 중선을 그린 후에 2대 1로 그 선분을 나누는 점을 재서 찍으면 그 점이 바로 무게중심이 되니까요. 자, 이제 대칭이 아닌 일반 도형에서 무게중심을 찾아봅시다. 자, 그림을 보면서 천천히 따라와 봅시다. 첫째, 이렇게 마음대로 생긴 도형일지라도 꼭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벽에 핀으로 도형의 꼭지점을 고정한 후 두 번째, 이 꼭지점에서부터 추가 달린 실을 늘어뜨립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도 번호 표시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 그 실대로 도형 위에 선을 그려줍니다. 그 실 결 그대로요. 자, 이제 한 꼭지점에서 할 일은 모두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할 일은 도형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돌려가면서 다른 모든 꼭지점들에 대해 1에서 3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모두 반복하면 역시 여러 개의 선들이 나타날 텐데요. 바로 이 선들의 교점이 무게중심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실험을 한번 하러 가볼까요? 고고고! 근데 그 전에 이번 실험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 만든 후 주변의 친구들과 대결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결이 무엇인지는 다 만든 후에 다시 알려줄게요. 다시 고고고! 네, 이제 그럼 아슬아슬 독수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이 나무판에 우리가 조립해야 하는 모든 부품들이 들어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인펜이나 이런 색칠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예쁘게 꾸며보도록 해봅시다. 먼저 이 판에 있는 이 선을 따라서 한번 다 분리를 해보는 걸로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독수리가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뜯어봅시다. 이제 모두 분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기둥을 끼운 다음에 고정핀으로 딸깍 고정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둥이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중간에 십자가 모양으로 구멍이 뚫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 아랫면을 이 십자가의 긴 면, 이 선을 맞춰서 끼워준 다음에 이렇게 생긴 부품이 있습니다. 이게 고정핀이거든요. 그거를 이 아래 홈에다가 따라서 이렇게 끼우면 쏙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딸깍하고 고정이 되죠. 이렇게 고정핀을 딸깍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 독수리는 이제 먼저 끼우기 전에 예쁘게 색칠해보면 예쁠 것 같아요. 네, 독수리를 끼우기 전에 먼저 독수리 머리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 부분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리를 완성 먼저 시켜줘도 좋습니다. 이렇게 독수리를 완성시켜 주었다면 나무 모양 기둥에다가 올려서 균형을 한번 잡아봅시다. 무게중심을 잘 생각해가지고 해보면 좋겠죠? 잘 맞추면서
나뭇가지, 어느 나뭇가지든 다 좋습니다. 무게중심을 맞춰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독수리들이 있을 테니까 같은 가지에 여러 친구들의 독수리를 가져와서 이렇게 가지에 여러 군데 균형을 맞춰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 나무판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무게중심을 잘 생각해서 손가락에 놓고 이렇게 하면서 무게중심을 잘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아까 원리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쪽과 이쪽이 대칭이니까 무게중심 가운데 쪽에 있겠죠? 그리고 위아래도 또 대칭일 테니까. 근데 이제 머리 부분이 좀 더 무거워지니까 무게중심은 어느 쪽에 있을 것 같죠? 좀 더 이 머리 쪽으로 당겨졌겠죠? 그래서 머리 부분을 이렇게 해주면 무게중심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겠죠. 저번에 이어서 무게중심과 관련된 수업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무게중심의 원리를 저번 시간에 알았고, 이번에는 조금 더 수학적으로 무게중심 찾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이런 이제 놀이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퀴즈를 다시 풀러 가볼까요? 자, 모두 잘 만들었나요? 다 만들었으면 친구들이 각자 독수리를 가지고 와서 한 지지대 나뭇가지에 독수리를 돌아가면서 하나씩 얹어봅시다. 모여서 떨어뜨린 사람이 지는 거예요. 오늘 배운 무게중심 찾는 법을 생각하면서 대충 어디가 무게중심일지 생각하며 독수리를 얹어보아요. 이렇게 다 같이 게임을 해봤으면 이제 퀴즈를 풀며 마무리해봅시다. 첫 번째 문제 매우 쉽죠? 원의 경우 원의 중심이 무게중심이 된다. 정답은 네,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무게중심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나 분명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정답은 네, X입니다.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에 포함되는 개념이었죠. 직사각형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었던 거 기억나나요? 네, 두 번째 문제. 아래 도형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요. 아래 삼각형에서 선분 AG가 8cm일 때 선분 AD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잠깐 멈춰놓고 풀어봐도 좋습니다. 정답은 네, 12cm입니다. 왜일까요? 꼭지점에서부터 무게중심까지의 길이 대 무게중심에서 중점까지의 길이는 2대 1이었죠. 그러므로 AG가 8cm이면 무게중심 G에서 중점 D까지의 거리는 그것의 반인 4cm일 것입니다. 그럼 이를 모두 포함하는 전체 선분 AD의 길이는 8 더하기 4를 해서 총 12cm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